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구 아줌마들을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그 답이 나왔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구 칠성시장에 딸기하고 토마토 사러 가면서 기관총을 든 경호원을 세워뒀습니다. 그것도 경호원에게 즉각 응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은 채 그렇게 경호를 하도록 세워두었습니다. 겨우 딸기 사러 가면서. 그런데 그러한 일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 또 그는 기관총을 든 경호원을 세워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칠성시장 때처럼 바로 직전에 칠성시장 때처럼 등 뒤에 세워놓고 밥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영역을 감시하도록 했죠. 점심때 무침회를 먹으러 가면서 경호 차량 2대, 그리고 일단 사진에서 본 것은 그렇습니다. 기관총을 맨 복면 경호원, 이런 사람들을 세워두고 식당 골목을 철통같이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유상한 행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이 사진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청와대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대구에 간 문재인 씨가 밥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갔나, 이것부터 시작하죠.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2019년 3월 22일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구 지역 경제인 오찬 간담회 관련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구 칠성시장 인근 식당에서 대구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한 문장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읽어보기로 하죠. 그런데 먼저 국민 여러분은 세밀하게 걸러내야 할 부분이 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브리핑을 했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이 했죠. 브리핑한 사람이 고민정 부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 브리핑 내용을 볼 때 그것을 일단 토대로 하되 사실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 강의에 누차 고민정 부대변인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을 지적했죠. 그래서 그 브리핑 내용이 틀리거나 또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제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낼 것인가, 그것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밥 먹으면서 간담회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 중에서 아주 형식이 간소하고 그리고 거의 비공식적인 모임에 가까운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이야기하자면
동네 어른들 모시고 동네 어른들 좀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밥 먹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밥 먹고 나면 끝인 그런 모임을 간담회라고 합니다. 이날 이 낮에 있었던 행사는 간담회다. 그러니 그냥 점심 먹는 김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2019년 3월 22일 낮 12시 반부터 1시간가량이라고 했으니까 1시 30분 정도까지 그 시간대에 밥을 먹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배웠던 그 과학 수업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땅에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식당은 어디에 있는 식당이었는가? 대구 칠성시장 인근의 식당이었다. 브리핑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깝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시장 인근의 식당이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시장에 그저 그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멀어봤자 시장에서 그저 그 찻길 하나 건너서쯤 맞은편쯤 이렇게 있는 곳을 인근 식당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념이 이렇게 되죠. 우선 그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대구 칠성시장은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대구 북구에 있다. 동서남북 했을 때 북구에 있다.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둡시다. 그 다음에 이때의 일정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 브리핑 이외에 다른 그 두 곳에서 또 비슷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 보면 효자동 사진관이라고 해서 사진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3월 22일 점심 식사, 이 오찬 장소를 푸른 회 식당이라고 해서 지도 표시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브리핑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효자동 사진관 이 두 곳에서 그 정보를 취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구 칠성시장 인근에 있는 푸른회 식당에서 3월 22일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점심밥 먹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죠. 검사는 필수입니다. 같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일정표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일정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 12시 대구 칠성시장 방문, 낮 12시 45분부터 대구 서구 소재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 그러면은 앞에 이 브리핑에서는 칠성시장 인근이라고 했는데 칠성시장은 대구 북구라고 했죠.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일정표는 대구 서구에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북구와 서구는 다른 것이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서구에 있는 그 반곡의 무침회 골목이라고 하는 곳의 푸른회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진도 나와 있고 그렇게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일정표라든지 또 효자동 사진관이라든지 하는 정보하고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보여주는 그 정보는 상충하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청와대 일정표는 낮 12시 45분부터 점심 식사를 한다 그랬는데 고민정 부대변인은 낮 12시 30분부터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시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정보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은 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일정표에서 그리고 효자동 사진관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리면서 대구 서구에 있는 푸른해 식당이다. 그렇게 했는데 고민정 부대변인은 칠성시장 인근 대구 북구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은 이번에도 또 많이 틀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을 해볼 부분은 좀 비효율적인 동선, 이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동선을 기획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날의 일정은 중요한 것이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오전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낮 12시에 칠성시장에 갑니다. 12시 45분부터 1시 45분까지 푸른회 식당에 갑니다. 이것은 뭐 12시 30분으로 좀 당겨질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청와대 일정표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2시부터 행사를 어느 정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4시 3분에 이미 청와대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왜냐하면 4시 3분부터 현안 보고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기로 하죠. 한 중학생 때쯤에 수학 시간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우죠. 가로로 일자를 그어 놓으면 그것을 X축이라고 하고 거기에 그 직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직선을 그으면 그것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오른쪽 위쪽 면, 여기를 1사분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을 2사분면, 왼쪽에 2사분면 아래쪽을 3사분면, 그리고 나머지 하나 비어있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부분, 이것을 4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위치와 그 방향,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이것을 이제 알기 쉽게 시계에다가 갖다 비유를 해서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죠. 그 침이 달린 시계 있죠. 전자시계 말고 침이 달린 시계는 보통 동그랗게 되어 있고 중앙에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계침이 다 한꺼번에 꽂혀 있는 그 중앙의 점, 이것을 원자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은 9시에서 3시로 직선을 그은 것, 그것을 X축이라고 부르면 될 겁니다. 12시에서 6시로 직선을 그은 것을 Y축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러면 12시에서 3시까지의 그 면적, 거기를 일사분면이라고 부르고 시계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차례차례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좌표 평면이나 시계에서 보는 것이나 그 위치는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초침시계의 원점, 거기를 칠성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출발점이 12시에 칠성시장에서 문재인 씨가 행사를 마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원점에서 1사분면 방면에 X코어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X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시장도 구역으로는 북구입니다. 그 다음에 3, 4분면, 그러니까 시계로 쳤을 때 9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곳에 대구 서구에 있는 이 반곡의 푸른 회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칠성시장에서 다음 행사가, 공식 중요한 행사가 있는 곳은 1사분면 1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으러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갔는지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그 동선은 이렇게 됩니다. 시계의 원점에서 그 칠성시장에서 그 칠성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먹고 간담회도 간단히 하고, 칠성시장 근처에도 식당은 많죠. 그렇게 한 다음에 1사분면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1사분면에 있는 엑스코어로 갑니다. 물의 날 행사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서울로 갑니다. 북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그 고민정 부대변인이 말한 그 동선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움직이는가? 시계의 원점에서 1사분면에 있는 X코까지만 움직이죠. 그래서 전체 움직인 거리는 4.93km 그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지도상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칠성시장에서 그 시계의 원점에서 3, 4분면 9시에서 6시 사이에 있는 3, 4분면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곳은 1사분면에 있는 X코인데 X코의 정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 3, 4분면에 있는 이 반곡의 푸른 해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식당까지, 3, 4분면의 식당까지는 4.86km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다시 1사분면으로 가는 것이죠. 3, 4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가면 원점을 지나서 1사분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1사분면 12시에서 3시 사이에 있는 X코어로 움직이게 되면 그 거리가 이 횟집에서 푸른 회식당에서 X코까지가 8.15km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원점인 칠성시장에서 출발해서 푸른 회식당 갔다가 X코까지 가는 전체 거리는 13.01km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은 4.93km. 이번에 실제로 간 거리는 13.01km.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몇 배나 차이가 나죠. 동선을 이렇게 기획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굳이 반고개에 있는 이 3, 4분면에 있는 푸른해 식당까지 갔던가? 이것이 대단한 행사도 아니고 단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인데 왜 갔나? 그냥 간담회였는데 혹시 그 지역구에 문재인 측근이 출마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대단한 생각도 없이 그냥 갔다. 그렇다면 그 무침해 골목에 보면은 상호명이 푸른 무침에 푸른 무슨 식당, 늘 푸른 식당 이런 식으로 그 파랑색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호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이 혹시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고 그 골목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골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상호명은 예전부터 이미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파란색은 원래 민주당 색이 아니죠. 그 새누리당이 파란색을 집어 던져버리니까 민주당이 그거 얼른 주워서 이거 내가 가져야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만일 그 정반대편으로 가서 몇 배나 더 먼 거리를 돌아서 겨우 밥 먹자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는 이 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바보들의 집단,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뭐 궁금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를 간 것이 사전선거 운동이다. 만일 앞에서 의심했듯이 그렇다면 문재인 씨가 정말 머리가 망가졌나?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번에 반고개 식당 골목에 가서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차량 위에서 기관총을 들고 그리고 복면을 한 경호원이 그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진이나 그 언론 뉴스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왔죠. 그렇기는 한데 찾아보면 이 자료들이, 이 사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효자동 사진관이라는 그 게시판이 있죠. 그것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진을 몇 장 올려놨습니다. 대구 간 사진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진이냐 하면은 이번에 밥 먹으러 간 푸른해 식당의 그 맞은편에 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성주 카 부분정비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카센터가 있는데 카센터 앞에 좀 좁은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몰려있는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씨하고 반가워하고 거기에 보면 한 30명 정도 되나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대체로 나이가 좀 든 그런 여성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악수도 하고 또 휴대폰을 저마다 꺼내 들고 사진 찍고 있고 이 사진을 그 청와대에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여기에 가자 하는 그런 글이 트위터에서도 검색이 되더군요. 문통이 반고개에 간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출동하자 이런 글도 있었고 해서 환영하는 그쪽 팀들이 모였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자동 사진과는 이렇게 아주 근접 촬영을 해서 사람들 얼굴만, 그러니까 이 카센터 앞부분만 몇 장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실시간 대구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리고 또 다들 휴대폰 들고 있는데 찍은 게 어딘가는 있겠죠. 그래서 게시물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고 해서 그때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인터넷에는 많이 있습니다. 즉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재구성을 해봅시다. 문재인 씨가 밥을 먹은 식당이 있고 그 식당 앞에 차가 다니는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인데 2차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뒷골목 2차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이 있고 좌우에 길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길이 하나가 있고 그 길 맞은편, 그러니까 문재인 씨 밥 먹은 식당 맞은편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카센터입니다. 그 카센터 앞에 20-30명 이렇게 여성들, 뭐 남성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손짓을 하고 뭐 휴대폰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있었고, 그 카센터의 왼쪽에 보면 길을 표시하는 푯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에 고갯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곳이 아마도 길 이름이 고갯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갯길이라는 그 푯말이 서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에 경호차 1 차가 한 대 서 있고 연이어서 경호차 2 이렇게 차 2대가 그냥 길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 먹은 식당 쪽이 아니고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람들하고 있는 모습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한 화면에. 이것이 이제 그때 그 길의 상황입니다. 이 장소는 번화가가 아니고 아주 변두리에 가보면 뒷골목에 비슷한 업종이 몇 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와 같은 변두리 식당 골목이다. 인상은 그랬습니다. 좀 더 그 분위기를,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 분위기를 좀 소개를 하죠. 그곳은 주택가에 연해 있는, 그러니까 앞에는 식당인데 그 2차선 찾길을 따라서 가정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뒤쪽에는 주로 주택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가에 바로 붙어 있는 골목 상가, 그런 지역이고, 길 양쪽을 따라서, 그 길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 양쪽을 따라서 무침의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줄 수 있기에 소개를 하죠. 이 2차선 길을 따라서 미용실, 약국, 옷 수선하는 집, 빵집, 철물점, 그리고 돼지국밥집, 조금 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큰 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안하고 식당, 그리고 보면 그 바로 뒤쪽에 보면 경로당이 몇 곳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차선 변에 그냥 가정집도 있습니다. 높은 건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단층이나 2층, 이런 이곳이 대구라고 해도 그냥 전형적인 그 지방 어떤 그 동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밥을 먹으러 간 문재인 씨가
복면을 하고 기관총을 든 경호 차량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개념 없는 인간인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식당 건너편 쪽 길에는 바로 그 환영하는 여성들이 좀 모여 있고, 그들이 보는 바로 코앞에 경호차 1호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 2대의 차량, 일단 사진에서 나타난 것은 차량 2대인데 쇠볼에 SUV 경호차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씨도 같이 사진에 찍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 모습이 같이 있는 겁니다. 경호차 1호차는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시커먼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차 지붕 위로 상반신을 노출시킨 채 두 손으로 양쪽 그 손잡이를 잡고 아주 위협적으로 뻣뻣하게 서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차 2호차. 이것은 경호차 1하고 같은 종류의 차량입니다. 경호차 지붕 위로 역시 상반신을 노출시킨 경호원이 있는데 특수대원 복장에다가 헬멧을 쓰고 복면을 한, 그리고 기관총은 당연히 완전히 다 보이게 내놓고 역시 위압적인 태도로 주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칠성시장에서 기관총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비판을 받으니까 청와대가 우리는 원래 기관총 들고 다녀 하면서 보여줬던 사진이 있습니다. CAT 복장을 한 그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그런 복장입니다. 정확히 무슨 특수 작전을 할 때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그 좁은 그 주택가 골목길, 식당 골목, 거기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판을 하면 청와대는 또다시 경호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래 그렇게 한다, 그것이 아니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할 때 하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경호를 싫어한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지요. 여러분도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장면이 그냥 사리가 느껴집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 순간 거기에 햇볕이 비치고 있었을까? 햇볕도 얼어붙지 않았을까? 왠지 어수선하고 왠지 폭탄이 터지고 뭐 그런 그 영화 같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것이죠. 더구나 그가 문재인 경호원이죠. 대구 입장에서는 아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구가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죠. 문재인 씨도 거기 적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경호대 끌고 간 거 아닙니까? 피장파장이죠. 그 식당 골목은 엑스코 같은 그런 어떤 큰 시설물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식당 골목입니다. 그런데 왜 특수요원을 복면하고 기관총 들고 그런 경호원을 그 길거리에 대낮에 왜 거기에 세워두는 겁니까? 소집이 됐건 제발로 왔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환영하는 사람들 이외의 대구 시민들은 당연히 공포심을 느꼈겠죠. 사진을 봐도 그것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측에 묻습니다. 그 기관총으로 뭐 하려고 거기에 그걸 가져갔습니까? 혹시 보수단체 시위대라도 나타나면 총을 난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불의에 정말 거기에 대통령의 그 신변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 있는 거기에서 기관총 쏘려고 가져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 해명을 해야 할 겁니다. 민간에 나타날 때는 민간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해를 끼치면 안 되죠.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시설물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민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테러에 대한 주의사항이 사전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든지 이번에 거기에 무슨 노려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혹시 이번 대구 갈 때 테러 예고라도 받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에게는 감쪽같이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했던 겁니까? 그렇다면 대구 시민을 통째로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 해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청와대는 왜 이 사진을 공개 안 합니까? 당당하다면 지난번에 CAT 공개했듯이 이번에 얼마나 어떻게 서 있었는지 전부 다 청와대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경호를 맡은 사람들도 그렇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VIP가 아닙니다. 2019년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대통령과 어떤 개인인 국민 두 사람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을 범인이 살해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를 구해야 하겠는가? 30년 전에는 개인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되고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희생이 되고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그 대통령은 대통령을 특별히 대우하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 자유세계의 어떤 대통령도 그 국민을 희생시켰을 때 그 대통령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나 생명에 있어서는 대등하지만 공무원인 대통령의 생명보다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 마지막 선택에서는 우선시된다 하는 것이죠. 김의겸 대변인은 당당하게 대통령만 경호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라는 목적이 평소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최후의 순간,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최후의 순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국민인 겁니다. 그걸 정말 모른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에 보였던 이렇게 된통 사고를 친 그런 식으로 경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대구를 통째로 테러도시 취급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겨우 주택가에 있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 기관총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려면 차라리 그 좋아하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십시오. 차 안에서 먹던지 아니면 엑스코 가서
그 잔디밭에 앉아서 먹으면 되었겠죠. 그리고 도시락이니 뭐니 다 귀찮으니까 이제 민간에 이런 주택가에 나타나지도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